근데 커리큘럼이 벌써 이제 디스어셈블러 개발 4차 강의인데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에뮬레이터를 만든다고 제가 그렇게 강의 계획에 적어놨죠. 목차를 보면 이게 왜 안 지워졌지? 에뮬레이터 구현하고 이제 실제 간단하게 그 오피 코드 중에 에뮬레이터를 그 인스트럭션 하나만 구현을 해놨는데요. 이거요? 네. 여기는 잘 안 보인다. C7이니까 이거를 딱 하나 제가 에뮬레이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에뮬레이팅을 왜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하고 에뮬레이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뮬레이터 구현 방법은 디스어셈블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디스어셈블러 구현하려면 일단 기계어 코드를 해석을 하고 그 기계어 코드를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제 애드나 섭같이 이제 어셈블러죠.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디스어셈블리라면 에뮬레이터는 기계어 코드를 해석하는 것은 디스어셈블러하고 유사하지만 그 에뮬레이터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명령을 유사하게 실제 CPU하고 유사하게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디스어셈블러에서는 이거를 해석하고 왜 C7이지? 아무튼 이런 오피 코드를 해석하고 출력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에뮬레이터에서는 실제로 덧셈까지 해야 하는 음, 그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어셈블러하고 에뮬레이터의 유사점은 기계어 코드를 일단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그 두 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디스어셈블러도 어차피 기계어 코드를 어셈블리 언어로 해석을 하려면 그 기계어 코드에 예를 들면 오피 코드하고 오퍼랜드가 파악을 해야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에뮬레이터는 당연히 이제 일단 어떤 명령인지 알아야 그게 실행이 되던가 하기 때문에 기계어 코드를 해석하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에뮬레이터는 실제 CPU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디스어셈블러를 제작할 때보다 디스어셈블러는 기계어 코드를 해석하고 뭘로 해석을 하냐 그 어셈블리 언어로 해석을 하고 출력만 하면 되는데 CPU는 예를 들면 단순한 애드 명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텔 매뉴얼을 보면 그 애드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애드도 이제 이게 플래그도 막 설정되고
이제 이 플래그라고 단순히 이게 덧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래그들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설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디스어셈블러를 출력하려면 이런 플래그들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에뮬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하나? 디스어셈블러를 제작을 할 때 일단 이런 OP 코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OP 코드에 따라서 이 명령들을 인스트럭션들을 뽑아냈죠. 마찬가지로 에뮬레이터에서도 같은 과정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 디스어셈블하고 공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만들어 놓은 그건데요. 에뮬레이터인데요. 물론 이 명령 하나만 에뮬레이팅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OP 코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인데 다 한 마디씩 읽으면서 OP 코드 테이블을 보고 있죠. 지금 이걸 통해서 배열을 통해서 포인트하고 배열을 통해서 그 에뮬레이터도 당연히 명령어 코드를 당연히 해석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조금 복붙을 해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복붙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공통이 되지만 차이점은 이제 실제로 애드 명령만 그냥 애드만 출력 이 명령어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덧셈까지 해야 하고 근데 이게 논리회로에서 좀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덧셈을 할 때 오버플로우 있잖아요. OF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표시해주는 플래그인데 예를 들면 이제 1바이트짜리 자료형만 다룰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FF하고 FF 두 개를 더하면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바이트만 다룰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1바이트는 8비트죠.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FF, 그러니까 모두 8비트가 1인 경우잖아요. 여기다가 0에서 FF에다가 0에서 FF를 더하면 그리고 이게 1바이트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겠죠. 더하면 0, 1, 1, 1, 1, 여기도 1, 1, 1, 1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와닿는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0에서 F 더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를 덧셈을 하면 여기서 이제 0이 되고 자리 올림이 계속 되겠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0, 1, 2, 3, 4. 이건 조금 논리회로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원래는 이 앞에가 1이 붙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붙어야 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CPU는 이제 1바이트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일부분은 잘리고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건 맨 앞에 비트가 부호 비트잖아요. 이거는 음수고 이 아래 건 양수죠. 양수가 되겠죠, 양수. 왜냐하면 앞에 1이니까. 근데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 이 두 개를 더하면 원래 음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를 더하면 이제 음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절대값이 2오고 이건 절대값이 1인데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큰 경우 덧셈할 경우에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양수가 나오게 돼요. 이처럼 원래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양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전혀 엉뚱한 부호 비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덧셈을 add 명령을 하나 에뮬레이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뮬레이터를 설계를 할 때는 그만큼 이러한 것도 다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디스어셈블러보다 좀 한 단계 이상 그러니까 몇 단계는 더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그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구현한 것은 제가 소스 코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원래 디스어셈블 코드에서 살짝 바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어셈블하고 에뮬레이팅 과정은 기계어 코드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를 조금만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여기 잘못 기재했는데요. 이 OP 코드가 C7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무브잖아요. 근데 제가 무브 EV, IV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add EV, IV예요. 네, 이거 8일로 해야 하는데 일단 OP 코드 잘못됐죠. 8일을 일단 여기다 적어야 add EV, IV로 구현이 되겠죠. 제가 왜 EV, IV로 선택을 했냐면요. EV, GV 경우에는 레지스터랑 여러 가지 뭐라 해야 할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EV, GV 경우에는 이 EV가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EV를 메모리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또 그걸 에뮬레이팅을 해야 하는 좀 난해함이 있어요. 그 첫날부터 이게 에뮬레이팅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제가 발표를 하는 건데 발표를 진행하는 건데 메모리까지 들어가면 구현해야 할 게 매니저라고 이제 그걸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EV를 일단 전시간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드 RM에 따라서 이 EV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여기는 레지스터고 이 부분은 메모리에 해당이 돼요. 32비트를 봐야죠. 만약에 이렇게 주소값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주소까지 말 그대로 에뮬레이터니까 그 주소도 당연히 뭐 STL의 뭐 맵이라던가 배열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것이 생각보다 배열 하나만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 메모리를 메모리 매니저 일종의 클래스 멤버 함수처럼 만들려면 이게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실제 코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EVIV 형태로 이것만 다룬 이유가 일단 IV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도 돼요. IV는 그냥 모두 RM 바로 뒤에 4바이트를 보면 되잖아요. 이 IV가. 그리고 이 EV를 그리고 저는 가정을 하나 깔고 갔죠. 이거는 무조건 레지스터 값을 표현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모드가 무조건 11이 돼야겠죠. 모드 RM 비트에서 이 모드 2비트가 무조건 11이 되어야겠죠. 이건 저번에 몇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일단 빌드를 해보면 이거 꺼야지 참. 이렇게 나오거든요. 테스트. 이것도 또 잘못 썼죠. 여기 8일을 해야겠죠. 8일. 제 코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일단 CPU라는 구제체를 하나 선언했어요. CPU가 이제 X86 인텔 CPU를 표현하는 구조체인데요. CPU에는 당연히 레지스터만 있는 게 아니겠죠. 레지스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레지스터와 관련된 명령만 에뮬레이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기 좋게 레지스터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8바이트 인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짜리 8개 인덱스를 선언했다고 보면 되죠. 배열. 여기가 인트인 이유가 이제 레지스터 크기가 이제 32비트니까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순서에 맞게 여기는 인덱스 0, EX는 인덱스 0, ECX는 인덱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7은 이제 인덱스가 7이 이제 마지막일 텐데 여기는 EDI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고 네. 여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를 레지스터를 초기화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EX고 0번째 인덱스는 EX 첫 번째 1번째 인덱스는 ECX 다 레지스터들을 해당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쭉 보면 0에서 8일일 경우 이 코드가 0에서 8일 8일 C3 add 200x 0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FFCC BBAA가 있어요. FFCC BBAA 맞죠 이게 뒤에가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서 실제 덧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8일이 OP 코드에서 찾아보면 add EV IV잖아요. EV는 이제 모드 RM 비트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하고 뒤에 이제 IV는 이제 4바이트 모드 RM은 1바이트인데 1바이트를 의미하는데 1바이트 바로 뒤에 4바이트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가 이제 절대값이고 여기가 이제 모드 RM
B연을 모드 RM에서 찾아보면 좀 빠를 수도 있겠는데. B연? 아, C3, C3. 8일 C3. 8일 C3인데 왜 참 적었지? 아, 네. 8일 C3. 여기 있네요. C3을 한번 찾아볼게요. 모드 RM에서. 그럼 C3에 해당되는 부분은 EB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EV가 이제 EBX가 되겠죠. EBX. 그리고 모드 RM 비트는 1바이트인데 그 1바이트를 건너뛰고 그래서 이게 모드 RM인데 이거 건너뛰고 IV니까 4바이트만큼 읽고 오겠죠. 근데 이게 리틀 엔디언이라고 이제 순서가 거꾸로이기 때문에 실제 표현은 FFCCBB AA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이제 값을 따를 때는 거꾸로 해서 AABB CCFF로 값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디스어셈블 결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FFCCBBAA인데 AABBCCFF로 바뀌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보면 좀 복잡한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기는 일단 제가 EV가 무조건 여기에 해당된다고 모드 RM의 C형부터 FF까지 값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죠, 아까. C3입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모드 RM 이 함수가 이게 매크로인데요. 여기서 모드 RM에서 RM만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모드가 1인 경우에만 에뮬레이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RM에 따라서 이제 레지스터가 달라지잖아요. RM이 0일 경우 EX, RM이 1일 경우 ECX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걸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 과연 뭐가 나올까? 프린트F 과연 이게 뭐가 나올까? 궁금하죠. 3이 나왔네요. RM이 3이니까 3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EBX가 나오죠. add EBX가 일단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RM을 추출했어요. 근데 제가 3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제가 뭐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0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네 번째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죠. EBX가 맞네요.
세 번째, 아니, 3번 인덱스니까. 이거를 이제 인덱스로 모드 RM의 결과를 이 레지스터 배열의 인덱스로 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레지스터 아이디에 따라서 각각이 이제 여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값을 읽어와서 200스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4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4가 출력이 돼야 하는 거죠. 네. 4가 출력이 됐고 이제 모두 오퍼랜드 2. 오퍼랜드 2는 AABB CCFF입니다. 그러니까 상수죠,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이 4바이트를 읽어옵니다. 근데 메모리 카피가 재밌는 게 이게 처리를 할 때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프린트F로 출력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틀 엔디언 처리가 돼가지고 FFCCBBA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출력된 게 아니라 AABBCCFF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맞나 한번 봐볼게요. 근데 제 그 좀 결과가 좀 틀리면 안 되는데 더하기 4 AABBCD 03이 나와죠. 근데 여기서는 엉뚱한 값이 나왔네요. 원래 이 값이 나왔는데 아 제가 이게 OP1을 안 썼구나. 정상적인 결과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AABBCD 03 계산기 결과로도 AABBCD 03 똑같이 나오죠. 사실상 여기서 보면 제가 좀 재밌는 짓을 좀 해볼게요. 전부 다 FF로 해볼게요. EDX를 200X를 1로 하고 이게 골 때리는 게 0이 나와버리죠. 이게 오버플로우 현상이에요. 아까 원래는 당연히 F가 4개니까 비트가 8개잖아요. 이게 이 9번째 비트 앞에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8비트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바이트밖에 자료용이 인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 자료용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버플로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OF 플래그가 켜져야 돼요. 이거 무슨 이미지죠? 네, 아무튼 에뮬레이터 한 줄짜리 명령을 해석하는 에뮬레이터도 이렇게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PPT가 제가 이게 덜 완성돼 가지고 좀 더 내용 보강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